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눈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선 첫 번째로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왜 바라봐야 할까요? 고민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사실은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 경영에서 발전, 성장을 할 때 as is, 현재의 모습과 to be, 되고자 하는 모습을 비교하고 그 간극을 비교해서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to be,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습은 알고 있지만 as is, 지금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야지만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현상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게 되면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모든 전략은 자신의 강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보면은 정말 히트친 상품들이나 히트친 지역,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게 막 엄청난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이 강점을 되게 강화하고 약점을 약화하고 나아가서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하고 이랬을 때 되게 잘 된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닌 강점, 재능, 이런 거를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강점을 강화하고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략은 자신이 다뤄보는 강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인생에 대한 답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답들이 자기 내부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은 즉슨 자기 내부를 계속 돌아볼 수 있을 때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신의 내적 답은 누가 아냐? 남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365, 24시간 함께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인데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자신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 그리고 어느 부분을 가고 싶은지 관찰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런 것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자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감사한 항목들 5개를 해가지고 계속 메모장에 적어 놓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개를 만들려다 보니까 억지로 찾아내서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써놓고 나면 오늘 하루가 되게 감사한 하루였다, 의미 있는 하루였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자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매일매일 약간 뭔가 하나의 정기적인 시간처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오면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기 쓰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게 좀 버겁다면 약간 그런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삶을 더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데, 의미 있게 하는데 굉장히 쉬우면서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울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상대방에 대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가 깨달은 것들을 전달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자,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기록이거든요. 특히나 자기 자신은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변하는 거를 절대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거에서는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글을 쓴다거나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영상을 기록해 놓고 비교해 보면 비포 앤 애프터를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포의 모습들이 부끄럽더라도 많이 좀 남겨놓는 거예요. 애프터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간의 영속성은 분명히 있지만 타임프레임을 자신의 타임프레임대로 잘라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분기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미션들을 설정해놓고 그것들을 달성을 하고,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했으면 성장한 거고 아니더라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거를 시도를 했다라고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웃풋이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션을 정해놓고 이 미션이 달성되면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에 대해서 미리 정의하고 미션 정의하고 이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성장하고 발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은 방법들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꼭 잡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무언가 실천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일 텐데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느냐는 굉장한 의지력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의지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면 이거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돌아보는 것을 바탕으로 교훈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이거를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5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이 무엇 하나 생활 습관으로 변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글을 쓰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글을 쓰는 것, 뭐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것, 강연하는 게 꿈이라면은 대중대상 강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큰 의지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큰 의지가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큰 의지가 필요한데 한 30일 이상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큰 의지가 없이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자연스럽게 늘려가다 보면 성장의 기쁨이기 때문에 실천의 기쁨이 달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작은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또 실천의 굉장히 큰 지름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자기가 변하고 싶은 모습, 또 실천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시에 말에 효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서 이 말을 계속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의 그 꿈에 가까이 가는 큰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신이 실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더 동기부여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푸시하는 게 이제 성인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푸시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별로 좀 목표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분기에는 내가 이 미션을 설정하고 달성을 해보겠다, 이런 걸 세워놓고 나면 자기 자신을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푸시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데드라인이 없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일반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해도 목표치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할 생각들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미션까지 잘 설정을 하는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실천까지도 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장기적 문제는 계속 있기 마련이거든요.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까도 이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단기적 문제라 하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책은 긴급하게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 비즈니스 모델 문제, 이런 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문제인 채로 방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나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책 아니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필요한 책들을 찾아 헤매고 보게 되고, 나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들을,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방법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또 소홀히 하고 경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데드라인이 왔을 때는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라서 이게 마음에 안 와닿고 현실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상상해서 이 문제를 내 피부에 와닿게 자기 자신이 형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를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까지 다가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작은 생활 습관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작은 생활 습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활 습관들 속에서 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자, 이렇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멋진 강연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강연을 하자, 이런 단기적인 액션을 세우게 되고 이를 실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억을 모으는 게 꿈이면은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저축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장기적인 문제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되게 큰 드라마틱한 솔루션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장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방법으로 꼭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